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원내대표 따로 뽑겠다. 낙선자 본격 세력화 국민의힘 낙선자 극단 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바꾸지 못할 것이다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예스 아니면 노다. 그런데 다른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바뀐다도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었고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통령을 꽤 오래 봐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뢰를 몇 가지 들었는데 검찰에서 연맺은 검찰 일반직 출신을 대통령실 요직에 여럿 앉히면 부작용이 날 것이란 지적이 거듭됐는데 그대로 아니냐고 했고, 친인척 부정이 터지면 그 순간 대통령 권위는 산산조각 날 테니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재촉했는데 어찌 됐느냐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입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니 상대 이야기를 경청해 귀로 설득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더냐고도 했습니다. 4.10 총선은 사실 예고된 벼락이었으며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 당이었고 당대표를 서너 차례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비상대책위를 몇 번 돌린 끝에 원을 풀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낙선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으로 명함을 몇 번 바꿔 민주당을 완전한 이재명당으로 만든 것과 비슷하고 윤석열 당이 이재명 당에 졌다. 이대로 가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크고, 윤석열 당이 바뀌려면 대통령 윤석열이 달라져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간판 보고 찍은 유권자는 얼마 되지 않은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정권 핍박을 받고 공정과 상식 깃발을 든 윤석열 얼굴 보고 투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10% 가까이가 이번에 이재명 당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중도층 부동층 유권자였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람 됨됨이가 갑자기 미덥게 보였을 리 없고 윤석열이 미워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그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영남 출신이 돌아온다 해서 당이 뒤숭숭하다.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럼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59명이 영남이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만 102석을 얻었다. 영남 당선자를 빼면 31명밖에 남지 않는다. 대전 지역 7대0 스코어는 충격적이다. 인적 자원이 바닥났다. 국민의힘은 70대 80대가 지지하는 정당이며 한강 북쪽에서 출마하려면 낙선을 각오해야 하는 부자 정당이고 20대와 여성 유권자 관심밖에 있는 투명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 중산층 정당, 중년세대 중심 정당, 새 세대를 키우는 미래 정당, 가난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한 정당, 젊은이에게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동기를 부여하는 희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몇 날 며칠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막을 건너는 강인한 동물 낙타도 짐을 무리하게 실으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허리가 동강 난다고 하는데 총선 전후 어느 시점에서 국민의힘 허리가 부러졌을까? 억지스러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년 10월 사우디에 119대 29로 대패한 EXPO 유치 도전 2023년 11월 해병대 사병 희생 원인 수사 2023년 7월 이 사건 관련자라고 야당 공격받던 전직 국방장관 주호주 대사 부임올해 3월 10일 등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는 디올백이었을 것이며 북한을 드나드는 목사가 놓은 덫의 부인이 걸려들고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그걸 아쉽다고 표현한 순간 총선은 날아갔습니다. 상식과 공정이란 정권의 명분이 정권을 겨누는 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4.10 총선은 대통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며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 속이 후련할 것이고 지금은 국민이 심판이다. 갖가지 특검도 국민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받아들이면 망할 수가 있지만 거부하면 당장 쓰나미가 몰려온다. 대통령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먹잇감을 찾으며 용산 대통령 다음 심판 대상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오만입니다. 경제권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며칠 전 한국 경제를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는 성인병 종합세트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동원해 그 몸에 각종 독극약 처방을 들이붓고 있고
나라 병이 깊어져야 이재명 정치도 끝난다는 게 한때 기적의 나라였던 이 나라 비극입니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은 많은 도전과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정당, 그리고 이재명의 영향력 등 여러 인물과 정치적 움직임이 중심에 있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슈들로 인해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계속해서 지역적, 세대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들이 더 포용적인 접근을 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개인의 카리스마나 이미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실질적인 국가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는 정치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정치적 부패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적 불균형은 한국 정치의 오랜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각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한국의 정치적 난국을 해결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각 정당과 정치 리더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